통장을 보다가 문득 멈칫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전부구나 싶어서요. 이 돈으로 자식들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? 아파트 한 채도 목돈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뭘 남기는 걸까요?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. 벼슬을 잃고 집안이 기울고 손에 쥔 게 별로 없어졌을 때 자식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. 미안하다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. 부모는 사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. 돈은 못 남겨주지만 마음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. 정약용은 조선시대 학자였습니다.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그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벼슬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사람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정치적으로 밀렸고 천주교와 엮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갔습니다. 18년이요. 18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어요. 그 사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. 집안은 기울었고 사람들은 정약용 집안을 피했습니다. 돈도 인맥도 미래도 다 무너졌죠.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가장 괴로워한 게 가난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는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. 자기 때문에 애들이 떳떳하지 못한 어른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.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.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수십 통을요. 그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자식에게 강조한 건 단 하나였어요. 부귀를 바라지 마라. 떳떳하게 살아라.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다.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괜찮다. 하지만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. 그게 정약용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. 너희가 벼슬을 못한다 해도 돈을 못 모은다 해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만 않으면 된다. 이 문장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? 돈도 못 물려주고 인맥도 못 물려주는 아버지가 그래도 딱 한 가지는 물려주고 싶었던 마음, 바로 떳떳함이었습니다.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. 가난한 집 자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. 남들이 뭐라 하든 돈이 없든 집이 없든 마음만은 구부리지 말라는 거였죠. 그게 정약용이 아들에게 물려준 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그 전부가 어쩌면 가장 큰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정약용만 그랬을까요?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비슷한 마음 가져봤을 겁니다. 아이 학원비 낼 때, 친구들 다 가는 학원에 우리 애만 못 보낼 때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을 거예요.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. 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우린 그럴 형편이 안 될 때 아이 눈을 똑바로 못 봤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미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게 있었습니다. 양심이요. 자식한테는 돈을 못 줘도 떳떳한 부모로는 남고 싶었던 거죠. 엄마 아빠는 너한테 돈은 못 줬어도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. 이 말 하나만은 할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. 돈 때문에 남의 것 건드린 적 없고 출세하려고 사람 깔아뭉갠 적 없고 편하게 살려고 양심 꺾은 적 없다는 것. 그게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믿었던 거예요.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. 그는 유배지에서 끝까지 글을 썼습니다. 배가 고파도 추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글을 쓰려고 애썼어요. 왜냐하면 그게
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었으니까요. 아버지는 가난해도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. 어쩌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닐까요?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남의 돈에 손 안 댔고 높은 자리는 못 갔지만 사람 무시하지 않았고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떳떳하게는 살려고 했던 것. 그게 우리가 자식 앞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었던 거예요. 자식들이 나중에 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곧았어. 이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정약용이 자식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. 다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때는 고개를 들 수 없다.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.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부끄러운 건 가난을 핑계 삼아 마음을 굽히는 거죠. 돈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하거나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양심을 꺾는 것.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. 정약용은 그걸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18년 내내 편지를 썼던 겁니다.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. 돌이켜보면 우리도 자식한테 그렇게 살아 보이려 했습니다.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텼고 억울해도 비겁하게 굴지 않았고 가난해도 남 탓하지 않았죠. 왜냐하면 자식이 보고 있었으니까요.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심했어요. 돈이 없어도 남 앞에서 기죽지 않고 힘들어도 함부로 굴지 않고 가난해도 품위는 지키려 했던 겁니다. 그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. 어쩌면 정약용이 남긴 건 책도 아니고 학문도 아닐 겁니다. 그가 진짜 남긴 건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기준이었어요. 돈이 없어도 벼슬이 없어도 마음만 바르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는 것. 그 기준이 자식들 인생이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.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. 자식에게 큰 재산은 못 남겼지만 엄마 아빠처럼만 살면 부끄럽지 않다는 기준은 남겼을 거예요. 그게 우리가 남긴 유산입니다. 통장 잔고보다 집 한 채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이요. 정약용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남긴 건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. 다만 고개를 들고 살아도 되는 마음이다.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겁니다. 지금 우리 자식들도 언젠가 알 겁니다. 부모가 남긴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.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재산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걸요. 우리는 돈은 못 남겼지만 떳떳함은 남겼습니다. 그걸로 충분합니다.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